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선도 호흡수련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연구 실험한 바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대학원생이 심리학과 다니는 대학원생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 제목은 유방암 환자를 위한 국선도 호흡수련 프로그램이 불안, 우울, 삶의 질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이 되었기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물론 준비 동작을 좀 꿰뚫어서 철저히 했다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좀 들어갔던 부분은 바디 스캔입니다. 이완 명상을 위한 이완법에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인데, 호흡은 거의 기본적으로 조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호흡 수준에서 물론 했지만 누워서 앉아서 서서 했는 호흡이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수련 중에 배가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완화가 되었다. 우울 불안도 완화가 되었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방법은 보통 대학원에서 실험한 학생들의 연구서를 보면은 물론 이 외국에 비해서 실험 기간이 길거나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라는 특정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인원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 집단을 18명을 했습니다. 실험 집단 18명. 자, 실험 집단이 있으면 통제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제 집단은 이름만 올려놓고 처음과 끝에 설명만 하면서 했던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4명이 참가를 했고요. 한 번씩 수련할 때 직접 참여한 사람 중에서 실험 집단 중에서도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14명은 직접 병원 시설에서 직접 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이 병원 안에 그 출신자 요양을 통해서 나와서 집에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분 10명을 이거는 줌으로 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집중을 시켜서 했습니다. 사전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요. 자, 회기는 14회를 했는데 주 2회였고요. 한 번 시작하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주 2회를 해가지고 7주간 했죠. 7주간. 7주에 걸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섭외는 했었지만 중간에 탈락된 분들도 몇 분 있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인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하면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집단의 중에서 불안과 우울, 이분들은 HADS 병원에서 그 환자 불안과 우울을 체크하는 그런 척도에서 HADS 척도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관련해서는
팩트 B 척도라고 있습니다. FACT. 팩트 B 척도. 자,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 물론 불안과 우울은 시간이 갈수록 이 우울 점수가 낮아져야 답이고, 삶의 질은 높아져야 답이죠. 그런데 이 전체 중에서 심지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불안과 우울은 13대 1, 13대 2 정도로 불안과 우울이 낮아졌다는 실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2대 11, 2대 11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한 어떤 매력이 있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그 논문 작품이 공개가 되기 이전에 이미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그 학술회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준비 동작, 그죠? 준비 동작은 전체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특히나 환자이기 때문에 한 40개 동작 정도만 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4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스캔. 이 바디 스캔은 2단계 정도까지 했습니다. 2단계. 그러니까 제가 바디 스캔을 하는 방법은 이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몸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이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1단계는 대개 발, 다리, 무릎, 허벅지, 골반 뭐 이렇게 듬성듬성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정도는 신체 부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는 그와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바디 스캔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으로 얘기하면 알아차림을 하고 각성을 시키는 거죠. 각성시키고 이완시키면은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떠올려서, 주제를 떠올려서 긴장 풀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몸 신체적인 것을 직접, 또 신체에서 내 의식은 신체에, 마음이라는 것은 내 신체에 어떤 의미로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나쁜 아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지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기억된 부분을 신체를 더듬어 가면서 이완을 시켜가면서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다시 소거시키는 방법, 이것을 했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단점이 뜨거워집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잠이 잘 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질 같은 경우에도 금방 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담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것을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안에서 직접 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하고 학생은 그 체크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한 거를 좀 낱낱이 비디오를 찍고 이렇게 가면서 했는데, 바디 스캔 뿐만이 아니고 적절히 환자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둡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스킨십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전이라든지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벼이 이렇게 그 터치를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오해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미리 고지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고지한 다음에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디 스캔에서는 완전히 한 5분 정도 가면 굴굴 코고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호흡을 시켰죠. 호흡. 이제 우리가 하는 기초 상자세 호흡 있죠. 누워서, 앉아서. 서서는 비율적으로 조금 덜 했습니다. 처음엔 누워서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앉아서 많이 한 결과가 있죠. 평소에도 이런 누워서 앉아서 많이 하지, 서서 하는 것은 산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했습니다. 회기 중에 3번밖에 못 했고, 이 앉아서 누워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그 다음에 누워서 할 때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다 따라오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앉아서 할 때는 다소 자세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등을 받쳐준다든지 펴주게 한다든지 이 견갑골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들어가도록 이 쇄골을 잘 당겨서 어깨를 약간 벌려서 가슴을 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수리서부터 단전까지 아랫배 쪽으로 바디 스캔을 시키는 훈련을 많이 했죠. 하면서 또 어깨에 견장혈을 눌러서 가볍게 눌러주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안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하는 호흡을 많이 시켰고, 여기는 주로 5초 들숨, 5초 날숨, 10초 하는 부분은 가끔 있었어요. 한 3명 정도. 10초 하는 분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5초를 주로 했고, 어쨌든지 집중력 기르는데 유의하도록 했으며, 그 다음 마무리 동작을 조금 했는데요. 마무리 동작은 기지개, 그 다음에 가볍게 골반 운동, 그 정도. 그 다음에 손가락 짚고 하는 거 있죠? 푸시업. 손가락 짚고 관지 단련을 얘기하죠.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말씀은 더 하고 싶다는 게 다들 공통적인 말씀이었고, 아주 마치고 저희들이 또 과일이랑 다과 떡을 조금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또 디프리 겸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애로 사항은 없었는지 또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참여한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대장암 환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액암 환자도 있었고, 3분 정도인가? 3분, 4분인가? 간암 환자도 있었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 환자라는 분들 스스로가 뭐냐면, 언제 내가 어떤 이 병마가 재발이 될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완치가 될지에 대한 불안과 우울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유방암 환자를 특정해서 했지만, 실제로 다른 암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결과를 그 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따라 하는 걸 보고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선도가 이 실제로 의학에서 의학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실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해본 결과 유효하고 유용한 이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들 준비 동작, 바디 스캔, 기초 자세밖에 안 했지만 이게 또 심화가 되면은 우리가 당법에서 하는 동작들, 이 환자마다 특별한 동작들을 좀 뽑아가지고 충분히 또 고려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정리운동 같은 것도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과학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선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직접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 국선도 프로그램이 가끔 쓰인 적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그동안 국선도를 하면서 암 환자들에 대해서 유방암 환자들도 있었고, 거의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해서 국선도 호흡 명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도 했었는데, 그 실험한 사람들은 대개 간호학과 출신들이었습니다. 간호학과 선생님들이 학위를 얻기 위해서 했고, 직접적으로 이 수치 HADS라는 이 척도를 가지고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유사한 결론을 얻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선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도 이제 국선도가 그냥 건강법이네, 뭐 흔히 얘기하는 그냥 도 닦는 것이네, 일반적인 그런 얘기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이제 나와서 현실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남기려고 합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